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혈관외과입니다. 지금부터 복부 대동맥류 개복 수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혈관 중 하나로 심장에서 시작해 흉부 대동맥을 거쳐서 복부 대동맥이 됩니다. 복부 대동맥은 약 2에서 2.5cm 직경이 정상인데 이것이 주머니처럼 한쪽으로 팽창하거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복부 대동맥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직경의 1.5배 이상 늘어난 경우를 말하며 뇌동맥류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복부 대동맥류를 발생시키는 가장 많은 원인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관벽이 약해지는 건데요. 심장에서 혈액을 온몸으로 뿜어내기 위해 생기는 압력으로 인해 약해진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외에 동맥경화, 가족력, 유전적 혹은 선천적 요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복부 대동맥은 과도하게 늘어나 터지게 되고 이때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복부 대동맥류가 갑자기 터지면 많은 출혈과 그에 따른 쇼크가 발생하고 80에서 90%는 사망합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혈관 초음파와 CT 검사로 진단합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통해 비침습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고 안전합니다. 또한 복부 대동맥 및 다른 혈관의 늘어난 정도와 좁아진 부분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고 혈류의 방향이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CT 검사는 복부 대동맥류의 모양, 크기, 위치, 주변 장기와의 관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복부 대동맥류 치료는 그 크기와 자라는 속도를 반영해 결정합니다. 복부 대동맥류가 5cm보다 크면 터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통 5cm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복부 대동맥류가 5cm보다 작으면 1년에 한두 번 정기검진을 하면 됩니다. 복부 대동맥류가 5cm보다 클 때, 심한 복통이 있을 때 또는 정기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복부 대동맥류가 6개월에 0.5cm, 1년에 1cm 이상 커졌을 때는 개복 수술 혹은 스텐트 그라프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복부 대동맥류가 터지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하면서 터지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약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 인조혈관을 이용하여 복부 대동맥을 재건합니다. 복부와 동맥류를 절개해 인조혈관을 동맥류가 침범하지 않은 혈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연결합니다. 그 다음 동맥류 벽으로 인조혈관을 덮고 봉합하면 수술 후 인조혈관을 통해 혈류가 흐르게 됩니다. 복부 대동맥류 개복 수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술은 큰 혈관을 수술하는 것으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출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는 혈압 및 맥박, 소변량, 배액관, 복부 둘레, 복부 통증, 혈액 검사를 통해 출혈을 감시하며 출혈 정도에 따라 수혈 또는 재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은
복부 대동맥류 개복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가장 위험한 질환입니다. 복부 대동맥류와 심근경색증은 발생 요인이 같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심장 질환 과거력이 없더라도 마취나 수술 과정에서 심장과 심장 혈관이 자극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 및 맥박, 호흡, 가슴 통증, 심전도, 혈액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근경색증 발생을 감시하는데요. 만약 발생한다면 순환기 내과의 협진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폐렴은 수술 시 진행하는 전신 마취에 의해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 기침, 공 올리기 등 호흡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수술 후에 복부 통증이 생겨 호흡 운동이 어렵다면 진통제를 맞고 시행하시면 됩니다. 수술 부위의 상처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드레싱한 뒤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만약 상처가 빨갛게 되거나 열이 발생하면 감염이 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수술 후 복부 대동맥류 내부에 있던 혈전이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을 막는 하지동맥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리나 발이 차가워지거나 심한 통증이 나타나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혈액으로 세균이 들어와 인조혈관에 붙어 감염이 되었을 때 인조혈관은 인체 조직 같은 방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드물지만 이런 감염이 발생한다면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인조혈관 제거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치과 치료나 각종 수술 및 시술 전에 예방 항생제를 복용해야 합니다.